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촉매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투기성 매수세가 정치 테마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한 26개 종목이 모두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형성되면서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 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고위급 관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 전쟁 중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부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 지지 등 종전 협상을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해석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정치 뉴스가 하루 종일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이렇다 할 큰 변동성 그리고 방향성 없이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참 아닌 밤중에 이런 시장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채워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오늘 50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뒤쪽에 제가 준비한 밀착 종목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방법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다이내믹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향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안정된 시장 흐름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식 광장에서 해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들과 함께 밀착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만나봐야겠죠. 자,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곳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고 또 FOMC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 심리가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가,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네. 사실 시장에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숨고르기 하면서 지표를 또 기다려보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관망 심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달 20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인의 또 취임식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진입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관망 심리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제 한번 이제 악재가 나오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그런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고 맞아요. 탄력도 좋게 올라가 주는데 국내 증시는 또 그러지 못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깊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음.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기간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역대까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12월에는 이제 산타랠리가 그쵸. 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증시는 앞으로 이제 12월 그리고 연말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근데 문제는 연말까지 상승을 하는 이제 미증시와 커플링되지 못하는 국내 증시의 현실인 거죠. 지금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갑자기 나타나 버려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핵폭탄급의 악재가 그러니까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정치적 변수에 주식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사실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가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다음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제 여태까지 탄핵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또 그렇죠. 그 전에도 말은 계속 있었어요. 나오죠. 그리고 탄핵이 된 기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보면 한번 이제 크게 빠졌다가 이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금 시장이 원래 자리로 되찾아오거나 그거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다 투매를 한다든지 공포에 다 팔아서 뭐 아예 이제 포트를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잦아들기를 기대해 보는 것들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조금 물량을 받아주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조금 채워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오늘은 이제 개인도 공포심에 맞아요. 투매가 나와 버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다 할 힘을 거의 못 쓴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뭐 2차 계엄설 이런 이제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또 크게 빠졌다가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이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이런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런 정치 리스크와는 무관한 그리고 네. 이제 미증시에서도 트럼프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트럼프 리스크와도 조금 무관한 섹터와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서 그런 섹터와 종목에 대한 내용들 오늘 이제 준비를 해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또 어제부터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죠. 이 정치 테마주들이 또 상한가를 휩쓰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반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도 여기에 조금 편승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음 주면은 이게 바로 사그라들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변동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표님께서는 이 정치 테마주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고점에 추격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정치 테마주들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일어나고 이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사실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 테마주 사실 제가 이렇게 같이 공략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워낙 또 변동성이 크고 뭐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어떤 정치인들의 입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까다롭다라고 느껴지지만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정치 테마주들 밖에 없다 보니 그 안에서도 조금 이제 자리가 좋은 종목들 혹은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안에서도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있고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이제 다 같이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나는 이제 이런 정치 관련된 내용들 테마주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슈팅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이 부분만큼 주목받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수급이 쏠리는 쪽 꼭 정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를 통해서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수급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 보너스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살펴보시죠. 자,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관리인들이 트럼프 2기 팀과 이미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나토 가입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종전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럼프 취임 24시간 내에 종전이 될지 이것도 좀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종전은 이제 모두가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트럼프도 강력하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내에 종전이 되고 종전이 선언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취임식 전까지의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취임이 된 이후에 종전이 되지 않던 종전이 되던 간에 어쨌든 간에 짧게는 또 세론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이후로 세론이 돼서 빠지더라도 재건 관련주들은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대표적인 수혜 종목들도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세론이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면 담을 수 있는 기회로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취임식 전까지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 리스크와는 무관한 어쨌든 간에 이제 종전은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이고 트럼프도 이제 취임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 또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는 취임식 바로 직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임 이후에 잠깐 세론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실질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50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슈들 간략하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만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 체크를 통해서는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50분으로 또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오늘 밤 11시부터는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를 세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뭔가의 혜택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과연 힘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겠죠?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모든 종목들이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를 해주셨던 게 웨이비스였죠. 드론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월 2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날 공략을 시작했는데 현재 보유 중이면서도 7% 넘게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방송 이후 새롭게 이름을 올린 종목이죠. 한화투자증권 만나보겠습니다.
11월 22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거래일에 바로 공략을 시도했는데 현재 보유 중이면서 슈팅이 나온 모습이죠. 15% 넘게 올라가면서 이 상승분을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다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수많은 종목들, 보유 중인 종목들도 있지만 역시나 10% 넘게 또 20% 훌쩍 넘게 올라간 종목들도 많고요. 이 모든 종목들이 11월부터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라는 점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셨나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는 대표님을 길잡이로 삼아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이렇게나 많은 종목으로 상승분을 다 챙겨올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죠. 지금도 보유 중인 종목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다음 장이 열릴 때부터 장중에 혜택들을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종목이 나타났어요. 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짚어봤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또 흐름이 어땠을까요? 네, 일단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전일 또 이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됐던 종목이고 사실 포착된 이후에 조금 낙폭이 있었어요. 이제 좀 조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하단에 있는 장기 평선들의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 굉장히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또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1차 목표가 뭐 4,000원 그리고 4,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 제가 2차 목표가는 4,400원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딱 이제 호가 한 두 호가 세 호가 차이로 터치를 못하고 이제 오늘은 또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같이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런 5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우리가 매수했던 이 가격대를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섹터 순환매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11월 22일 방송이었지만 그러고 나서 한 2주, 한 3주가 좀 안 되게 걸렸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수익 그 리뷰 리스트에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잘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섹터, 살아있는 섹터, 그다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섹터를 잘 공략해 놓는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섹터 순환매 속에서 본인들의 sek터의 그 차례가 돌아온다면 이렇게 한 번씩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이제 불수급 포착기가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지난 방송에 밀착 종목 같이 공략 못하신 분들은 오늘 함께 참여하셔서 관련된 종목, 불수급 포착기 관련된 종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죠. 하나투자증권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22일 방송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로서 우리가 한번 짚어본 바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암호화폐들이 시세를 뽐내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죠.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한번 관련된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역시나 이런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슈팅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장에서 1차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 상승하는 모습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전략과 함께 이 상승분을 다 같이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깐 밀리기는 했지만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그리고 취임을 하고 나서도 가상자산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친암호화폐 정책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재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섹터 그리고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적인 전략을 받으시면서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이 상승분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가적인 전략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죠.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되는 종목들은 바로
실제로 이 수급에 힘입어서 더 큰 상승을 이뤄내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날 장 안에서 수급을 바탕으로 시세를 뽐내는 종목들, 나는 이런 종목 왜 미리미리 알지 못할까라고 아쉬워하신 적 많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 대표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그날 장 안에서 확실하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수급 포착기가 도대체 뭐길래? 라고 또 물음표를 띄우실 것 같은데 어떤 로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네. 어떤 종목들이 포착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은 이제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수급이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이탈이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일부 개인들의 또 일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수급 포착기는 그런 수급들을 포착을 해내서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건 이 들어온 수급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실시간 이제 분봉상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튀어주고 그리고 재료나 모멘텀, 실시간 종목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의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동이 한번 나왔을 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하지만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고 일정 구간 횡보하면서 지지받아 줄 때 이런 구간이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 놓는다면 다시 한번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불수급 포착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수익 리뷰를 했었던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그다음에 어떤 그 불수급 포착기 포착 이후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17% 가량 상승을 해줬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된 이 동그라미가 우리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시점이고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이제 어제 강한 슈팅이 나와줬죠. 근데 이전에 보시면 이전에 이제 횡보할 때의 거래량과 최근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의 거래량 이때 굉장히 튀어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흐름, 새로운 흐름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수급이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실려서 들어와 줬는데 그 다음 봉들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가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른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른 조정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들어온 수급은 있지만 아직 빠져나가진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표시된 구간을 다시 한번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이제 골드라인이 표시가 됐어요. 이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돈이 들어온 구간을 이렇게 노란 색깔로 뜨게끔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이전과는 없었던 거래대금,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골드라인이 형성이 됐고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빠져나간 수급이 없다. 거래량 없는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골드라인이 떴을 때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지지를 여러 번 받아줄 때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일 강한 상승, 강한 거래대금 실리면서 튀어 올라와 줬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역시나 이게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버티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4,400원 부근이라는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끌고 가보시는 걸 권장드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12월 4일, 어제 그저께 수요일 방송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보너스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저와 함께하는 박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한테만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종목명,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제가 적어 드렸어요.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적어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목표가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충분히 지금 시세가 좋고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지지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까지 잘 끌고 가보시라는 관점으로 제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 색깔 표시된 구간이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됐던 구간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어제랑 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뱅크 역시나 금융주도 강하게 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은 다른 기타 금융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게 이제 전일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다시 쪼개서 60분 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들어오는 구간,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이 골드라인이 뜨는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일정 구간 횡보하는 이런 시점, 이런 횡보 그리고 지지를 받아줬을 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주고, 그리고 튀어 오른 다음에 일정 구간 횡보를 지속적으로 하죠. 이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 횡보를 거칠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마른 조정이 나온다는 게 또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이제 계단식으로 또 한번 껑충해주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은 어떤 급락이냐? 이제 어제 또 계엄령과 함께 시장이 또 굉장히 휘청거렸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포지션,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낙폭,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가파른 각도로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은 오늘 다시 원래 전일 종가 근처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가 좀 지켜낼 수 있는,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너스 종목으로 들었지만, 그리고 아직 목표가 달성은 못했지만 충분히 목표가 달성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혹은 신규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오늘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께,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께 이렇게 제가 드렸던 종목이고, 셀비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통해서 가까이 좀 살펴보면, 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규 상장주들 안에 돈이 돌고 있어요.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지금 종목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수급이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볍게 움직여줄 수 있는 신규 상장주들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급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셀비온 역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고, 상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경신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저점이 한번 높아졌죠. 바닥을 다지고 저점이 한번 높아졌다. 이 말은 즉슨 추세가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래량, 이전에 하락할 때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강하게 또 튀어주는 흐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60분 봉상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고, 자, 이때부터는 거래량이 이전과는 좀 사뭇 다르게 들어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라인이 뜨고 나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죠. 계속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올라갔다 조정 나오고, 올라갔다 조정 나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게 상승 추세다. 다만 이 종목은 골드라인이 뜨고 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조정,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구간들,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이때 들어왔던 수급이 이탈된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자, 골드라인 뜨고, 그 다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렸던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추격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방으로는 한 15,000원 부근까지 좀 조정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좀 내려와서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준다, 다만 이 자리에서 버텨준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위로 크게 또 튀어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전략들이 조금 와닿지 않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에 대한 내용들, 전략 방법들 설명드려 볼 수 있으니까 함께 하는 방에 같이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선별이 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차트와 함께 들여다보니까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라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겠죠. 세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수익 리뷰를 통해서도 만나봤었던 하나투자증권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도 힘있게 15%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중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17%까지도 올라갔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보유 중이시라면 아직까지도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골드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죠. 골드라인이 형성된다는 건 그만큼 수급이 쏠린다는 것이다. 골드라인이 굵게 형성될수록 수급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골드라인이 형성되고 나서 조금은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나면서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다는 거 같이 체크를 해봤겠죠. 이런 패턴이 불수급 포착기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으로도 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상승분을 챙겨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카카오뱅크 바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방송이었죠. 수요일 방송에서 포착이 됐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던 바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너스 종목으로 만나봤던 종목이었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슈팅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는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거 같이 확인을 해봤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급을 뒷받침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잔량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도 추가적인 전략 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따끈따끈하게 포착된 셀비온까지 만나봤습니다. 신규 상장주와 관련해서도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주로서 상장되고 나서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 전환 안에서 골드라인이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골드라인이 가장 굵게 형성됐다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한 15,000원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탈되지 않고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전략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전략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은 욕심이 있는 분들 있으시겠죠. 이미 이렇게 공개가 된 종목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좀 따끈따끈한 새로운 종목 없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이고요.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엄선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로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 게임 산업, 그다음에 정치 테마 연관성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또 트렌드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도 제가 앞에서 좀 고점 출격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고개를 들어 올리는 추세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가 굉장히 심했던 종목이에요. 이제 쭉 내려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거의 못 받았다시피 했던 종목인데 자, 이전의 하락과는 조금 다른 그런 흐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역배열이다. 이런 차트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돌파를 시도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면 빠지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흐름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최근의 흐름을 조금 보면 자, 다시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들이 있어요. 고점이 한번 돌파가 되고 지금 두 번째 돌파가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돌파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앞전에 매물대들을 흡수할 만큼의 강한 시세, 그다음에 강한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이전 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하락을 멈추고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그 하락 추세를 좀 멈추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추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자, 역시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 수급이 거의 없다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탄력도를 좌우하는 게 사실 이제 기관이 잘 받쳐주고 있느냐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이 지금 계속적으로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강하게 담아주는 흐름들 그리고 산발적이긴 하지만 외국인도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또 이 종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초입 구간에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0분 봉으로 좀 쪼개서 다시 보자면 역시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골드라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골드라인이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정 구간 횡보한 다음에 지지를 받아주면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 되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일정 구간 횡보를 하고 그 다음 또 슈팅이 나오고 횡보 후 다시 한번 슈팅 그 다음 횡보 후 다시 한번 슈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여부 그 다음에 원래 주가로 곧바로 회복해주는 그런 탄성력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이 하단에 있는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본다면 매수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박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다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됐던 보너스 종목 만나봤습니다. 역시나 흐름을 통해서 기술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평선을 최근에 2번 정도 돌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태까지는 이평선의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내려왔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기관이 꾸준히 매수한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60분 봉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흐름을 이렇게 60분 봉으로 보면 완연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골드라인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골드라인이 형성되면서 슈팅이 나왔다가 횡보하고 다시 라인이 형성되고 횡보하고 슈팅 이런 패턴이 반복됐다는 거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잠깐 조금 주가가 내려오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전에 쌓아왔던 이런 수급 대비해서 나간 수급은 많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수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보너스 종목은요, 지금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보는 밀착 종목은 밤 11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안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데 나는 11시까지 못 기다린다. 나는 그 전에 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공개된 보너스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된 따끈따끈한 보너스 종목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접근 잠깐 뒤로 해보고요.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슈를 탄탄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에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재건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세를 분출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장이 워낙 큰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 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시장이 안정된다면 이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재료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체가 있는 사업이기 그쵸.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크게 주도 섹터급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만큼 조금 이제 상승분을 토해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재건주들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지다 보니까 에이 뭐야 재건 또 거짓말 한 거야? 흐지부지 됐네 또 이러셨겠죠. 재건 또 이제 뭐 양치기 소년이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재건 관련 섹터 종목들은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 그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계속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해서 뭔가 세론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세론이 된다 하더라도 재건 그리고 종식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또 당연시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와의 접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재건 관련주들 이제는 조금 이제 시장 여파로 많이 흘러내리기도 했지만 시장이 다시금 조금 회복을 해준다면 또 반대로 말해서 지금 시장 안에서 리스크를 또 두고 본다면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관세와 관련돼서 또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수혜주를 얘기를 했을 때 재건이 또 가장 먼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재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 보여줄 가능성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종목들의 흐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나마 가장 많이 올라주고 그리고 재건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했던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도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의 여파도 있지만 재건 관련주들이 또 다시 조금 같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올라주지도 않았어요. SY 스틸텍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아니면 데모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재건 관련주들 지금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내리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와준다면 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끝나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는 또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런 시장을 조금 더 기회로 삼아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한 종목 뒤쪽에서 설명드려볼 예정이니까요. 그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셔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건에 속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본다면 결국에는 시세를 분출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주들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재건주들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봤죠. SY 스틸텍 차트상으로 살펴봤는데 역시 또 올랐던 만큼 무섭게 내려가는 모습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여파라고 하기에는 너무 꾸준히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SY 스틸텍도 그렇고 현대
현대 에버다임, 데모 이렇게 대장격으로 불리는 종목들이 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루 대표님이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섹터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전략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 여태까지의 밀착 종목 안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섹터와 테마 안에서 밀착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두 다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언급해 주셨던 12월 2일에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웨이비스,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7%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세 당연히 뽐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투자증권도 짚어주신 바 있었습니다. 역시나 15% 넘게 올라가면서도 현재도 보유 중이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최근 방송에서 공개를 했었던 밀착 종목들도요. 보유 기간이 길지 않은 그 기간 안에서 한번 화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도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같이 공략을 해보면 상승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겨가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 관련주들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오히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이 종목일까요? 이제 지금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이제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또 가장 먼저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너무 흘러내린 게 아니라 조금 버텨주는 종목 안에서 같이 그렇죠. 한번 살펴보자.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버텨주는 종목, 그 말은 즉시, 그 말은 즉, 이제 수급이 이탈되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밀착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보자면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검색된 종목이에요. 최근에 검색됐던 종목이고 업계 최초 우크라이나의 농기계 시장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아실 분들은 또 아세요. 어떤 종목인지. 너무 또 이제 이걸로 이슈가 강하게 되면서 또 강하게 튀어 올라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은 또 이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 이 종목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농기계 관련 우크라이나의 농기계 사업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전에 또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재건주들과 비슷하게 또 조정을 또 강하게 받아줬는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 있는 이제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전에 시세를 또 보여줬던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거래량,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이평선들이 역배열되면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자,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이런 상한가도 가고 슈팅이 나와주면서 이전에 있던 이런 매물대를 돌파 일단 장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시키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골든크로스의 초입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파, 2파 정도 나와준 상황이고 자, 지금 이 자리가 또 되게 중요한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가까이 해보면 자, 이전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하락 추세일 때 거래량과 비교해서 최근에 이렇게 제가 박스 쳐놓은 구간을 다시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튀어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여기를 또 디테일하게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강한 거래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이제 일주일가량 횡보를 하는데 횡보를 하면서도 좀 저점을 높여가죠. 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 자,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꺾여 내려가서 아예 이렇게 내려갈지 어떻게 하냐면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조정시, 횡보시 기간 조정을 거칠 때 이 거래량이 동반됐느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상한가로 문을 닫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 말은 즉슨 들어와 있는 수급은 있는데 나간 수급은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가는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슈팅, 이틀 연속 슈팅이 나와주고 지금은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조정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을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이전에 들어와 있던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조정시 거래량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들, 이런 10일 이평선 혹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분봉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자, 골드라인이 뜯고 그 다음에 횡보 후에 다시 슈팅. 자, 그리고 나서 횡보 후에 다시 골드라인, 골드라인.
자, 그리고 나서 현 시점은 어디냐면 자, 슈팅이 들어온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기보다 조정이 나오는데 일정 구간 버텨준다. 자, 오늘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13,400원 부근에서 버텨주는 흐름 나오고 있죠. 자, 그 말은 즉슨 이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들어와 계시면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과 관련된 오늘의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된 종목으로 밀착 종목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밀착 종목들도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세한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골드라인이 형성되면서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나간 수급 많이 없다는 거 같이 확인해 봤죠. 이 수급을 바탕으로 힘있게 올라가는 상승분 여러분도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와 함께하는 하루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이번 한 주 참 다이내믹했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새로운 상승을 기대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